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예, 2023년 오늘 2월 23일 오후인데 전년도에 우리가 창녕지역에 마늘 재배 파종 면적이 2000년도보다 2021년도보다 22년도 가을 파종 면적이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수조사한 결과 지금 좀 늘었어요. 늘었지? 예, 좀 늘었어요. 예, 그게 뭐 조금 한 거 뭐 발표 안 되고도 예, 세세히 들어있는 것도만. 예. 뭐그 발표된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마늘 뭐냐 마늘 하여튼 협회에서 예, 그 전부 조사를 했어요. 해마다 조사하는 건데 예, 했는데 하여튼 좀 늘었어요. 재배 면적이 올해 늘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마늘의 가을 우리가 파종 시기, 정식 시기에 예년보다도 일기,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 조건, 토양 수분 조건이 좋아서 파종 시기에 심는 조건이 좋았죠. 심는 조건 좋았지. 예, 우리가 보통 보면 막 비가 오갖고 이렇게 어개가 붙여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을에 생육이 좀 부진했는데 22년도 우리가 9월, 10월 까지 그 시기에 적기에 파종 적기에 토질 조건이 예년에보다 좋았다. 좋았습니다. 예, 제주도도 좋았습니다. 충청도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런 이제 작기를 보면 이제는 제가 전국을 돌면서 보니까 이 시를 측정해 보니까 토양 비료량이 조금 높아져 있어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우리 노 대표님 지난해 우리 천지바이오의 SM팜 22%짜리 예. 그 비료가 지금 100평당 기준 몇 포 정도 들어갔습니까? 세포 들어갔습니다. 세 포에 200평 6포에. 예, 작년에도 세포 넣고 올해도 세포 넣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최고 권정하기로 4포에서 6포까지 이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가을 추비는 했습니까? 가을 추비는 안 하고 요번 앞에 비 많이 올 때 예. 200평당 요소 20kg 한 포를 쳤습니다. 100평에 10kg에. 예, 예. 지금 이 작형이 100평에 10kg 먹은 상태다,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예년에 비할 때보다 지금 이식값이 높죠? 높지. 예, 지금 수분 작년에는 예, 한 0.8, 예, 그렇죠. 이랬죠. 8 정도 예. 나왔죠. 예, 지금 수분 41.1%에 이시가 1.30 이렇게 온도 16도 나오는데 예년에 비해가 지금 이식값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지. 예. 그래 전체의 대한민국 전역에 이식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 겨울에 제주도 그다음에 육지부 전체 충청도까지 겨울에 동사햇 마늘이 그리 안 많다. 예, 작년 가을에 또 파종 시기는 빨랐지만도 워낙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물이 가지 않는 곳에는 예. 올라오질 않았어. 저기처럼 보면 예. 물이 안 간 데는 못 올라오고 바라가 늦게 돼가지고. 요거 말씀이죠. 예, 바라가 늦게 돼가 예,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예. 이거는 마늘이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런 거 외에는 크게 동사를 입고 한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 창녕 지역에는 이제 영천이나 창녕 지역 일부 남부 지방의 의령이나 합천 골무를 대는데 그 외 제주도라든지 서해안 쪽으로 해남 쪽으로 서쪽 쪽을 삐아래는 거의 대다수를 포강 밭머리에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통을 만들기 땅 구덩이를 파서 포강에서 물을 푸는 쿨러 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발화율이 아주 잘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마늘의 동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적어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돼 있어요. 조건이 돼 있지. 예,
예, 그리고 유튜브 상에 그 황금알농법 계속 강의로서 비료량이 100평당 비료 권장량을 계속 늘려놨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그걸 인지하고 비료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단위 면적당 평당 생산량이 국제 생산량에 준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올해 그 작형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정수량은 예측하기는 30에서 50%까지 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예측을 못 하고 저는 예측을 못 하고. 예, 자연 재해가 없다면, 근데 우리가 30%만 정수가 돼도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 크죠. 엄청나게 크지. 그지? 농산물은 뭐 5%만 많이 생산돼도 뭐 가격 차이는 엄청나 버리니까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난 생각이라. 예, 정수는 맞습니다. 좋지만도 예. 적당량을 심어야 되는데 이 마늘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심으니까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좀 뭐 가격 면에서 피해가 많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이게 그 생산비와 수익량, 그리고 전국에서 미치는 양, 그리고 국제 농산물 가격.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제 농산물 가격에 준할 수 있는 생산량 기반을 조성해야 맞아. 농가들도 안정화가 된다. 그럼 결국 우리는 농업 농가들이나 행정기관, 국가기관에서 같이 기술 개발을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올해 봄 잠 깨우기 비료가 예년보다 그 비가 타이밍이 맞아서 빨랐다는 거죠. 빨랐지. 그죠? 예, 첫 비에는 비가 양이 많았어. 그 비료를 그 쳤을 때 지금 벌써 지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예. 두 번째 그 비에 그 비료를 친 사람들은 비 양이 없었어. 예. 별로 효과를 못 본 것 같아.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안에 여기 잎속 꼬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첫 비로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 그런데 요런 거는 하나씩 말랐거든요. 말른 거 요거는 잎 사이에 비료가 끼워진 거. 요게 그건 잘 요게 모르겠고.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 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양은 그래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점박이 생긴 거 있죠. 여기 여기 하얗게 점박이 요 두 개 있는 거. 요것도 내나 비료. 잎 사이에 비료 끼워진 거. 요거 지금 말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잎사귀 사이에 비료가 들어가서 그 비료 알갱이에 의해서 이게 세포가 파괴된 거죠. 근데 이거 하나 조그마한 끝이 파괴됐다고 해서 전체 생산량 감소하는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첫 비료에서 우리가 그 잠 깨우기 첫 비료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올해 그 저 작형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우리가 그 경제적 그 생산량은 평당 몇 킬로의 가격대 얼마 정도 돼 우리 농업 농가의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평균적으로 뭐 한 7kg 정도 생산해서 그러니까 뭐 한 8만 원 정도 아무리 못해 8만 원 정도는 해야 뭐 어느 정도 그 뭐 남는 게 있지 뭐 지금 정부 채소 가격이 5만 원이라 하는데 만약 5만 원 이렇게 되면 그 뭐 진짜 뭐 생산비도 안 되지. 지금 키로당 단가가 우리가 4,000원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4,000원 말씀하시는. 나와야지. 예, 키로당 단가. 그러면 그 7kg 곱하기 4,000원, 47이 28, 그 평당 28,000원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그 4,000원에 준하지 않아도 그러면 우리가 10kg 내서 그게 조금 해도 더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 혼자 뭐 10kg 내고 뭐 개개인적으로 뭐 몇몇이가 10kg 내는 건 괜찮은데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 10kg라는 양이 확 다 드러나면은 또 많아지. 결국은 또 같이 망한 거래.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심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도 워낙 날씨가 좋았으니까 예, 전부 뭐 다 종자가 남고 이랬는데 그걸 공판장에 가져오라 너무 헐값으로 받으니까 예, 그걸 다 심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뭐 농사가 조금 못 된다고 해서 지금 뭐 마늘 주산지 전국에 뭐 5군데가 그러는데
또 그 농산물 그 재보험을 넣어주니까 예. 이 또 보험 때문에 또 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여러 가지 이런 게 뭐 저희들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보험 없애라고 그러거든. 이 보험 때문에 정말 마늘값이 그 하락하고 그리고 이 보험을 노리고 또 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농사 이게 좀 짓는 사람은 저 보험 없애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현지에서도. 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생산을 잘해서 예, 수익을 맞아요. 내야 되는데 혹시 실패를 해도 우리가 보장이 되니까 맞아요. 무작위로 심는다.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덜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보험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그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는 또 일기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는 진짜로 예. 그냥 보험 타먹으려고 심는 사람이 많았다니까. 그래, 그 일기 안 좋아가지고 마늘이 나빠져 버리고 그런 환경이 그래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좋아가지고 정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이래 마늘이 그 단박단박 잘 큰 형태. 그럼 올해 예측 가격을 어느 정도 그 예측하고 있습니까? 가격이 제가 압니까? 네. 그거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지금 마늘 그 작년 재고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났는데 그래도 이제 생산량이 많으면 그 유통하는 분들은 더 발빠르게 이 정보를 더 알고 있겠지. 지금 그 노지에 지금 그 신피 마늘이 그냥 그 농민은 손 떼고 밭대기 그래. 밭대기로 이제 지금 12,000원에 팔렸어요. 12,000원이야. 예. 12,000원에 팔린 데가 있어요. 예, 그 좋은 건 팔렸다.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보지 모르겠는데 뭐 예. 어느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고. 그냥 뭐 가격은 예상을 못해요. 나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는 한 7만 원대에서 하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 해봅니다. 10만 원이야. 7만 원, 7만 원. 10만 원 아마 법박이고. 키로당 3,500원. 제가 그 3,000원대에서 이상으로 호가하겠다. 이래 예측은 하는데 후반기에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첫 출하 조기에는 좀 올랐다가 후기에는 좀 후반기엔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조기 성장을 시켜서 생육을 좀 빨리 이끌어서 잠깨우기 첩비로 골드그린 골드칼 연면십에서 우리가 풋마늘에 좀 일부를 성부를 내야 되지 않느냐. 폰마늘 또 올해부터는 또 상인도 그 선호를 안 한다더라고. 예. 워낙 그 이물질도 많고 이러니까 그 몇 해 지금 2회째가 3회째 했는데 2회째지. 크게 상인들이 또 선호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나 말기나 바로 캐가지고 뿌리 자르고 위에 그 떼궁 잘라가지고 20kg 망에 담아가지고 출하해도 그게 그 일손도 들고. 맞아. 예,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그 나가도 그건 안 말리서니까 무게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낸 사람이 엄청 득을 봤지.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가 키로가 우리가 건조 시기면 이게 한 30% 이상 축나는 거야. 나도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20-30% 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한 30% 축난다고 보고 그래 본다면 우리가 그 바로 캤을 때는 작은 놈도 커 보이잖아요. 안 말리으니까. 예, 그래 그 출하하는 것도 일부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때는 마늘도 돈이고 안에 들어있는 흙도 돈이고 다 돈이라. 예, 그렇지. 예년보다도 마늘 농사가 이제 마늘 재배하는 농사가 이제는 더 농가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아. 예, 이제는 과학농이다. 그래서 비료를 이제 권장하기로 제가 한금농구 대표로서는 완전 점질토에는 한 4포 정도 가을에 기비를 지금 이런 땅에는 우리가 중점질토, 중사질토 그 정도 중간 사이죠. 네, 그렇지. 이런 땅에는 비료 물 빠짐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는? 네. 그러면 이런 땅에는 한 6포까지 권장을 한다. 100평당. 네. 100평당 6포까지. 그래서 우리가 마늘 생산을 했을 때
우리가 주업이 마늘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한 해 마늘 농사 먹지만 못 먹고 삽니다. 진짜 예. 주업이기 때문에. 예, 주업에 주력해야 되는데 주업의 주력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여습하면 여습 한 번에 따라가지 말고 조그마한 한 필지에다가 100평당 한 6포를 뿌려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한 두 망만 따로 비료를 더 뿌려가지고 내 토질 내 땅에 맞는 작형을 개발해가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잘 적용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또 지금 그 지난해 가을에 질병이 조금 그 뿌리 선충이라 뭐 뿌리 영해 말씀하신 그 부분 좀 한번 밝혀주시면 볼 수 있는가 예. 뭐 지금 뽑고 뭐 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가을에 그 마늘 뽑아서 그 현미경을 본 결과 그 선충이 좀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선충보다도 예. 그때 그 마늘 파종을 하고 나서 워낙 가물어 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댔어요. 물을 막 댈 수 있으면 계속 댔다고. 워낙 예. 뭐 너무 가물게. 그러니까 선충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뭐라 섭해를 많이 온 것 같아요. 섭해에 의해서 뿌리에 예. 그러면 과섭에 의해서 뿌리가 상했다. 그렇지. 예.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예. 충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봄인데 예. 지금 아직까지 이러니까 아직 그 관리기로 흙을 안 쳐올렸어요. 예. 안 쳐올렸고 그 본인 논이나 밭에 예. 뭐 선충이나 해충 관련 균 관련 예. 이런 게 평상시에 나타나는 곳에서는 지금 미리 살충제나 살균제를 미리 뿌려가지고 예.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흙 덮어놓고 관리 쳐 올리고 복토를 해놔놓고는 절대 잡을 수 없으니까 요즘에 미리 뿌려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일찍 병균 오기 전에 잡으란 말씀이죠. 그렇지. 예. 그리고 골타가 흙 올려버리면 마늘 구멍도 다 막혀버리고 투입이 안 되니까 예. 안 됩니다. 토양에 우리가 뿌리 쪽으로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거 예. 살 수가 없거든요. 예. 뭐 살아나는지 결국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죽어서 이게 썩는다고. 예. 썩으면 결국 고자리팔이나 여러 가지 충들이 지금 예.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달라든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번져버린다고. 예. 그렇게 미리 사전에 그 충제하고 균제를 사전에 거쳐서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봄에 일찍 해라.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마늘에 피해를 주는 우리 뭡니까 흑색 뿌리 썩은병. 예. 균핵병. 예. 일명 균핵병. 예. 흑색 균핵병.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약을 미리 치고 꼭 뭐 마늘에만 좀 치지 말고 좀 두름 쪽에도 예. 예. 좀 쳐서 예. 저기에 두름에 있는 놈들이 이쪽으로 못 오도록 그렇게 예.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대버리면 모 박사도 그랬어요. 물을 대버리면 가들이 소멸을 하는데 예. 그때 가들이 저쪽으로 두름 쪽으로 갔다가 예. 다시 좋은 환경이 되면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아. 두름 쪽에도 물이 안 닿는 곳에 그런 네. 곳에도 좀 흩어주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흑색 균핵병 약은 봄에 예. 좀 잠깨우가 아직까지 우리 마늘 구멍 사이에 흙이 다 안 맥히고 마늘이 덜 컸을 때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네, 뭘 맞지. 예방.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럼 이제 이걸 올리고 이제 3월달 뭐 이런 넘어가면 딱 균이 오가지고 병이 온다고요. 예. 오면 농약방에 뭐 약을 준다니까 아무리 쳐도 안 돼요. 뭐 이게 약이 식물 속으로 들어간 침투성 같으면 그게 예. 가능한데 치료가 가능한데 침투성이 아니기 때문에 돈 마버리고 그냥 마늘을 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 예방을 못했을 시에 예. 전에도 그랬죠. 이제 물을 대라고.
예, 논에 물대라. 물대라고 이만큼 올라오도록. 예, 지금 이 시기에는 이만큼 예. 올라오도 물이 올라도 예. 하루나 이틀 정도 따라도 예.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저 물댈 때 그러면 미리 그라 뭐 봄에 일찍 돼도 된단 말이네요. 상관없어요. 그때 마늘에 균이 왔을 때 되면 이미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치유하는 거고. 지금 있으면 이제 좀 있어 그러니까 3월 달이 뭐 좀 넘어가면은 예, 1차 이제 그 물을 대거든요. 예, 뭐 마늘 성장도 도울 뿐더러 예, 그 병 치유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일찍 그 저 뭐 이거 첩비 우리가 잠 깨우기 첩비를 하고 성장하고 온도가 낮을 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균제도 살포해서 녹여서 마늘 토양에 흡수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골무를 한번 흠뻑 대라. 비닐이 두둑 위에 올라갈 때까지 대라 이 말이죠. 잡을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예, 골무를 듬뿍대가 뭐 하루 정도 뭐 하루 반 정도 이렇게 놔둬도 예, 그 뭐 성장에는 아무 그런 그게 없고 장애가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을 다시 빼는 거예요. 예. 빼면 빨리 그 살아나고 뭐 그 어차피 그 균에 감염돼 가지고 뿌리가 없는 놈들은 예. 죽지만도 그 외의 거는 다시 살아난다고. 예, 우리 그런 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그 증명된 거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살충제, 살균제 미리 뿌려 두셔가지고 뿌려줘도 또 병이 오면은 예, 그 스프링클러를 뭐 잠시 돌리는 거 아이가 진짜 정말 물이 흠뻑 막 밭에 물이 줄줄 새 나가도록 예. 이 정도로 계속 돌려가지고 충분히 밑에까지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예방을 하시고 생육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예, 장마가 와가지고 밭이 물에 흠뻑 젖은 것처럼 네, 물이 배이 나올 정도로 네. 먹어야만이 밭에 우리가 밭에 흑색균역병이 조금 보일 때는 그렇게 해야만이 균역병을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예, 100%는 장담 못 하지만도 예, 그러니까 뭐 그 위에 뭐 그 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근데 그 뭐 위에 약 친다고 해서 그게 잡히는 것 같으면 치지만도 침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잡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이 훨씬 더 돈 안 들고 효과적이다. 예, 그거는 이제 발병했을 때 치유법이고 그 전에 미리 봄에 그 살균제를 살포해서 미리 좀 예방을 하시는 예방을 하고 살균제 뿌리면 예방은 철저히 됩니까 그게 100%? 뭐 100%는 된다고 모르는데 한 몇 프로 정도는 됩니까? 그 프로테이즈를 따지지 말고 예, 프로테이즈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 균핵병은 늘 거의 발생하는데 발생하거든요. 예, 발생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토지는 또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죠. 할 수 없이 심어야 된다면 지금 이제 살균제나 살충제를 뿌려서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다니다가 창녕 쪽에 가을에 마늘이 잘 났다가 봄 되면 슬금슬금 없어지고 마늘 수확할 때 되면 밭이 텅 비어버리는 거. 예, 그런 많아요. 예, 그런 걸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 뭐 이렇게 정보를 모르고 이렇게 그걸 대처 못한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제 균역병에 의한 그 마늘이 상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토양에 이제 마늘 마늘 뿌리나 마늘 남은 잔재를 잘 먹는 세균이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균이 없어지려고 하면 이제 타작물을 심어 가지고 그 세균들이 이제 밀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면 이걸 소독을 해가지고 균역병은 잡았는데 뭘 못 잡냐면 잎집 썩은병, 잎이 썩어버려요. 잎집 썩은병, 마늘 잎집 썩은병, 잎이 집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막 슬금슬금 지상부가 내려앉아 뿌리가 녹아버려요. 그거는 매년 확산이 되는데 균역병보다 훨씬 독한 놈이 돼가지고 그거는 아예 토양 소독을 해도 무방비다. 무대책. 뭐 여기는 뭐 아직까지 그런 거는
물음병은 있을까? 뭐 그런 거는 없죠. 못 봤죠. 잘 못 봤어요. 예. 예. 제주도에는 그게 발생해요. 그 제주도에도 이제 마늘 재배하는 대정 쪽에는 항토 땅이 돼 가지고 마늘 외에는 또 못 해요. 다른 작물들을 뭐 호박이나 이런 다른 작물을 심는데 그걸로 가서 마늘보다 소득이 낮으니까 마늘 심는 밭들은 매일 마늘 심으니까 그 여러 몇십 년 심어 놓으니까 이제는 오는 병은 다 생겼는데 거기에서 그냥 한 더 독종인 놈이 나왔어요. 입집 썩은 병.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제주도에는 우리 육지부보다 마늘 많이 커가지고 그런 병이 이제 벌써 나타나는데 작년에 나타난 그 자리에 나타나요. 맞아 뭐 땅 속에서 올라오니까. 때마다 그 나오는 그 자리에서 오는 거죠. 예, 올해도 우리 그 이런 그 마늘 농가에 우리 저 창녕 그리고 우리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주시는 노 대표님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올해도 대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 과학 영농의 선두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늘은 물입니다. 물이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